11월 중순 이후에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항은 받는데 지지는 거의 받지 않고 많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80.6K까지 저점을 낮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26.2K에서부터 80.6K까지 거대한 하락의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12월 3일 오전 10시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주봉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10월달 11월 비트코인 차트를 복습해 볼 겁니다. 80.6K에서 93K대까지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상승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단기 차트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장기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일주일봉입니다. 지금 차트를 일주일봉으로 이렇게 튼 이유는 비트코인이 처음 상장되고 난 후, 최근에 역대 최고점을 갱신한 후, 그리고 지금 조정이 오기까지의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목표는 상승 추세 파동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023년 이후에는 확실히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상승 추세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차트의 특징은 상승 임펄스 파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1, 3, 5파는 추세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2파는 1파를, 그리고 4파는 3파를 조정, 되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 파동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먼저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어야 하고요. 만약에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뚫는다고 하면 이게 기존에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전이 돼가지고 상승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움직임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파라고 불려지는 파동이 1, 3, 5 중에서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3파가 연장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파와 4파가 겹쳐지면 안 됩니다. 2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라는 조건과 비슷하게 1파와 4파가 겹쳐지게 되면 파동이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게 4파가 아니라 사실은 다음 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펄스 파동을 찾고 앞뒤로 연결을 해보기도 하고, 3파가 가장 길게 나타난다는 특징도 이용을 하면서 주봉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주봉에서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으면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하나 찾을 수 있고, 이 파동 앞과 뒤에 상승하는 파동이 하나씩 있죠. 이 파동들을 만약에 이렇게 이은다면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임펄스 파동 성립 조건 세 번째 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틀린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느냐? 뒤에도 이렇게 상승 임펄스 파동을 그릴 수 있는데, 3파를 여기로 봐서 4파 조정을 이렇게 거친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는 3파를 여기로 보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작년 8월경에 49K를 찍고 126K까지 오르는 이 과정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15.4K에서부터 126K까지 상승한 것도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니까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표시를 해두고 그려놓은 두 개를 이으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1파가 시작이 돼서 1파, 2파, 그리고 15.4K에서부터 126K까지 상승한 것을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렇게 두시면 126K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후에 80.6K까지 조정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나타난 게 잘 설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은 80.6K라는 저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 최고점을 다시 의미 있는 크기로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주봉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이만큼의 파동이 더 있죠? 이 파동까지 합쳐서 뒤에 조정 후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난다고 보면 이렇게 의미 있는 최고점 갱신을 최소한 2번은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장기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10월달 그리고 11월달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 7일 새벽에 126.2K라는 가격을 찍었죠. 그 이후에 80.6K까지 최대 3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을 단계별로 한번 쪼개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 사태가 나타난 그 이후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를 하나의 1차 하락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때 물론 청산 사태 때 비정상적으로 큰 하락 캔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캔들은 바이낸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베이스나 다른 거래소 차트를 보면 이 정도까지의 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캔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1차 하락의 끝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나왔고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락한 덩어리가 처음보다 커졌죠. 그래서 그 커진 덩어리에 대한 조정이 이만큼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와 비슷하게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하락하는 덩어리가 커졌죠.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갱신을 했다. 그런데 11월 달에 가격이 출발했던 지점은 110K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절대로 낮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대 80.6K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1월 달에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80.6K까지 저항은 받는데 지지는 거의 잘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80.6K까지 저점을 낮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26.2K에서부터 80.6K까지 거대한 하락의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이 하락의 덩어리를 약간의 상승 반등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냐? 이때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시면 상승하는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소파동에서만 나오고 1파와 2파 사이의 관계 그리고 1파, 4파 사이의 관계에서 임펄스 파동의 성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성립 조건을 다 깨면서 결국 하락분을 약간만 되돌리는 ABC 파동으로 기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80.6K 이후의 움직임을 작은 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80.6K를 찍은 이후에 93K 정도의 가격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에서는 임펄스 파동이라고 볼 게 없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겹쳐짐으로써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펄스 파동으로 볼 여지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만큼을 1파로 해서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파동에서는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데 조금 더 추세를 확장했을 때 그 임펄스 파동이 정말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에는 의문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상승한 파동이랑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ABC 파동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서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하락을 12월 2일 오후 정도만 해도 임펄스 파동의 하락 파동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락이 연장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 하락 파동이 끊기고 다시 92K 언저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니까 이 파동도 예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ABC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파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밤새 많이 상승을 해서 92K 정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속파동에서는 임펄스 파동이 보였죠? 비슷하게 임펄스 파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그린 임펄스 파동을 약간 조정하는 되돌리는 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또 앞에 있는 상승분이랑 결합을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약간의 수렴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때 나왔던 고점인 93K를 조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나왔던 이런 조정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이때 보면 이전 고점을
살짝 넘기는 선에서 상승 반동이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때랑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도 이전에 나온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80.6K라는 저점을 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시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6.2K에서부터 80.6K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상승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되돌림의 크기를 한번 찍어서 보면 아직 0.382 정도도 안 되돌린 상황이거든요. 앞선 파동이랑 같이 연결을 했을 때 ABC가 진행된다고 하면 0.382 부근인 98K 그리고 100K 가까운 지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꺾여서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른 거는 맞잖아요. 저점 대비 10% 넘게 상승한 것은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이 105K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상승장을 바라보면서 이미 조정이 80.6K까지 고점 대비 36%가량 충분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상승장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무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이 나타날 확률보다는 다시 저점을 갱신하거나 약간의 하락을 준 후에 조금 있다가 상승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일봉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일봉은 큰 시간 봉이잖아요. 큰 시간 봉을 보면 저점이나 고점을 갱신할 때 이렇게 2번 이상 갱신을 하면서 다이버전스라는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가격이랑 RSI랑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80.6K 일봉상으로 의미 있는 저점을 한 번밖에 못 찍었죠.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RSI는 이전 저점보다는 소폭 상승해 상승장임을 암시하는 신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온 후에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치고 있는 조정은 15.4K에서 역대 최고점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115K, 116K 사이의 가격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왜냐하면 제가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린 시나리오가 의미 있는 고점을 최소 2번 이상 찍는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봉에서부터 10월달, 11월달에 하락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최근에 나타난 상승 파동을 작은 시간봉으로도 한번 쪼개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시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구독 누르셔서 매주 최신 시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서 분석 자료라든지 필기 자료 등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다운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